시경 한광. 네, 주남의 한광이라는 표현을 한번 볼 텐데요. 풍에 해당하고 작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집전에서 좀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는데 흥이비라고 해서 결국에는 말일이자가 접속사로 들어가서 흥이면서 비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될 텐데요. 우리가 보통 앞에서는 흥이면 흥이고 비면 비라고 이래 한 글자로 설명을 했다면 여기서는 흥과 비 두 개로 이 시를 해설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남유교목 불가휴사 한유유녀 불가구사 한지광의 불가영사 강지영의 불가방사 교교착신 언예기초 지자우귀 언말기마 한지광의 불가영사 강지영의 불가방사 교교착신 언예기루 지자우귀 언말기구 한지광의 불가영사 강지영의 불가방사 남쪽에 높은 나무 있어도 쉴 수가 없구나. 한수에 논이는 여자 있어도 구할 수가 없구나. 한수가 넓어서 헤엄칠 수가 없네. 강수가 길어서 배 띄울 수가 없네. 쑥쑥 뻗은 잡목에서 그 가시나무를 베리라. 이 아이가 시집갈 때 그 말에게 먹이리라. 한수가 넓어서 헤엄칠 수가 없네. 강수가 길어서 배 띄울 수가 없네. 쑥쑥 뻗은 잡목에서 그 물쑥을 베리라. 이 아이가 시집갈 때 그 망아지에게 먹이리라. 한수가 넓어서 헤엄칠 수가 없네. 강수가 길어서 배 띄울 수가 없네. 남유교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방향이라든가 어떤 지방이 나오고 유 한 다음에 뒤에 뭐가 있으면은 어떤 곳에 뒤에 이것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남쪽에 교목이 있다. 교라는 거는 높을 교자죠. 결국 고랑 같은 의미입니다. 높은 나무가 있는데 불가휴사 못한다. 쉬지를 못한다. 우리가 이거 시경에 생각 사자가 들어가면 보통 어사라고 하죠. 말을 채워주는 말이라는 그런 뜻인데 결국 이제 자수라고 해서 글자 수를 채우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원래 통행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집전에도 그렇고요. 판본에는 쉴 식자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휴식하다 할 때 그 쉴 식자죠. 근데 여기서 생각사라고 쓰는 이유는 한시외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시라는 그 책이 다 전하진 않고 일부가 이제 남아 있는데 거기에서는 생각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초나라 전국시대 초나라 출도 문헌인 안휘대 주간에서 확인했을 때도 생각사로 되어 있어요. 또 제가 시경에 나오는 이 생각사자가 어사, 그러니까 글자 수를 자수를 채우는 말이다라고 했잖아요. 시경은 이제 보통 사언이기 때문에 네 글자를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생각사자가 들어갔는데 이게 쉴 휴자가 앞에 있다 보니까 쉬다, 휴식하다 할 때 그 식자로 글자가 바뀐 게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저도 사로 보겠습니다. 한유유녀 불가구사. 한 이거는 강 이름이죠. 한수. 우리 한국 서울에도 한강이 있지만 이제 그거는 한이라는 것이 중국의 한나라라기보다는 크다. 한 이런 이제 크다란 뜻의 하다라는 말을 한자로 기록하면서 중국의 한수할 때 한자를 빌려온 것이고 이게 이제 원래 한수한이죠. 한수에는
유자가 이제 결국 이거랑 뭐 같은 단어를 표기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갈착 받침이 있는 한 수에는 논이는 아주 유람하고 있는 놀고 있는 여자가 있는데 불가구사 구할 수가 없네. 사는 역시 어사입니다. 자, 다시 보면은 남쪽에 높은 나무가 있는데 쉴 수가 없다. 한 수에 논이는 여자가 있는데 구할 수가 없다. 한지광의 한 수가 넓어서 불가영사. 영이라고 하는 건 헤엄치다, 수영하다 이런 뜻이죠. 헤엄칠 수가 없고 강지영의 강은 이제 우리가 river라는 뜻으로 하천을 강이라고 한국어에서 말하고 있지만은 여기서는 사실 장강이죠. 강수라고 하기도 하고 남쪽에 있는 그 강은 아주 길어서 방할 수가 없다. 방은 우리가 모방이라고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뗏목을 띄우다, 뗏목을 타다 그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뗏목을 띄워서 탈 수가 없구나. 한수가 넓어서 헤엄칠 수 없고 강수는 길어서 아주 길이가 길어서 뗏목을 놓아 건너갈 수가 없구나. 교교착신 언니의기초. 교교는 한 단어입니다. 아주 일어나 있는 모양, 쑥쑥 뻗어서 빼어난 일어난 모양. 교교. 착은 우리가 뭐 틀리다, 잘못되다 할 때 착이지만 섞일 착자도 됩니다. 섞여서 있는 신. 섬나무라고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데 땔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땔감이 아주 섞여 있는데, 그러니까 풀숲이 아주 빽빽하게 우뚝우뚝 솟아 있고 거기에 막 우거져 있는 그 나무에서 땔감을 이제 뭔가 벨 예자가 보이죠? 베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 언자가 나왔는데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겠지만 말씀 언자는 시경에서 말씀 언자는 이 나중에 나오는 이 어조사 언자랑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어요. 똑같다는 건 아니고 여기서는 장소를 나타내고 있어요. 거기서 거기 거리죠. 앞에 있는 이 부분 아주 빽빽하고 우거진 이 나무가 있는 곳에서 기초를 벨 것이다. 그 가시나무 초자입니다. 우리 초나라 할 때 초자도 되지만은 가시나무 뭐 그런 뜻도 있죠. 그 나무를 벨 것이다. 칼도 부수 보면은 칼로 베어낸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자오귀. 지는 이제 기랑 비슷하다고 보시고 그 여자아이가 아까 유녀가 있다고 했잖아요. 논의는 그 여자가. 그 여자아이가 시집 가면은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이 언자는 뭐 이거랑 비슷한데 약간 달라요. 이거는 어시 정도 뭐 혹은 우시 정도 의미인데 이해. 그러니까 시간의 어떤 선후라고 할까요? 이해. 해서 그 아이가 시집 가고 나면 나는 그때 기마 그 말을 먹일 것이다. 먹이를 줄 것이다. 이 벼와 부수가 들어가 있고 오른쪽에 끝 말자는 발음 부분이겠죠. 벼 같은 풀을 이 가시나무를 말한테 먹일 것이다. 다시 해석해 봅시다. 아주 우뚝우뚝 섞여 있는 땔감 나무들 사이에서 그곳에서 그 가시나무를 베어낸다. 아까 그 유녀가 논일던 여자아이가 시집 가면은 이에 나는 그 말에게 먹일 것이다. 기초를 먹일 것이다겠죠. 뭐 반복입니다. 한수가 넓어서 헤엄칠 수가 없고 강수가 길어서 뗏목 띄울 수가 없다. 배 띄울 수가 없다. 교교착신 또 나왔죠? 아주 우뚝하게 빼어나게 서 있는 나무들에서 우거져 있고 그곳에서 역시 똑같습니다. 기루를 벨 것이다. 그 물쑥을 루가 물쑥 루자입니다. 쑥대를 베어낼 것이다. 그 아이가 시집 가면은 이에 우시로 해석하세요. 이에 이게 우자가 애죠. 이에 나는 그 망아지에게 먹일 것이다.
망아지라는 것은 이제 어린 말, 작은 말이라는 건데 조랑말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건 뭐 결국 번역에 달린 거니까요. 어, 빽빽하게 있는 그 나무들 사이에서 우거져 있는 나무들 사이에서 그곳에서 물속을 베어낼 것이다. 그 논일던 여자가 시집 가면은 이에 나는 그 말을 망아지를 먹일 것이다. 역시 후렴 부분이죠. 한수가 넓어서 헤엄칠 수 없고 강수가 길어서 배 띄울 수가 없네. 근데 여긴 역시 이제 상고 시대의 발음으로 아분된 거를 정리해 놨는데요. 이 사자는 어사라고 했잖아요. 얘네들은 굳이 라임은 아니지만 결국 통일이 되어 있으니까 두 글자가 이렇게 아분이 되어서 통일감을 더 줄 수가 있겠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유교목 불가휴사 한유유녀 불가구사 한지광의 불가영사 강지영의 불가방사 교교착신 언예기초 지자우귀 언말기마 한지광의 불가영사 강지영의 불가방사 교교착신 언예기루 지자우귀 언말기구 한지광의 불가영사 강지영의 불가방사. 예, 오늘도 시경 강의 하나를 마치게 됐습니다. 뭐 제 부족한 설명이 많았겠지만은 그래도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